점수 잡는 Hackers. 자, 기사와 논평글의 특징. 일단 첫 번째는요. 기사나 논평은 기본적으로 헤드라인이 좀 제시가 되거든요. 이 헤드라인 제목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어떠한 내용일지를 어느 정도 좀 이해하시면서 접근하시고 약간의 예상을 통해서 지문의 이 읽어내는 템포와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가시는 게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뭐 제목도 제목이겠지만 필자의 전반적인 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사나 논평글은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기자나 혹은 어떤 이런 사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되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출제가 되게 되면 코렉트랑 추론 문제로서 출제가 물론 뭐 중심 내용 찾기도 출제가 되겠지만 특히 추론 문제가 많이 출제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요지, 이 글의 요지가 무엇이며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정리하셔서 문제에 접근해 주셔야 된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 기사글이나 논평글을 따로 어떤 아주 뭐 다른 지문들에 비해서 아주 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풀어낸다라는 것이 약간은 불가능하다 정도로 이해해 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약간의 특징들이 어쨌든 존재하는 만큼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상기시켜 가시면서 그래서 시험장에서 문제풀이에 약간의 좀 적용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어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죠. 파트 1 문제고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뚫려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 문장의 빈칸에는 지문과 일관되어 있으면서도 재진술, 즉 결론이나 요약의 형태의 진술이 들어가거나 혹은 지문의 중심 내용과 일관되어 있는 합리적인 추가 진술 정도까지가 우리가 빈칸에 넣을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제가 파트 1 강의할 때 많이 설명을 해드렸었죠. 일단 나머지 지문의 중심 내용을 일관된 중심 내용을 한번 좀 이해하고 그걸 기준으로 선택지를 한번 좀 골라보도록 하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A middle school student in Vermont. 버몬트에 있는 한 중학생인데 claiming, 주장을 하는 거죠. 무엇을? 그의 학교가 violated, 위반했다, 어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침해했다는 거예요. 그의 권리를. 무엇에 대한 그의 권리를요? free speech니까 뭐 발언의 자유, 그렇죠? 이런 발언의 자유라는 것에 대한 그의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주장하는 이 학생이요. triumphed in이니까 승리한 거예요. 어디에서 승리했어요? 소송에서. 어떠한 소송? That has captured the attention of schools nationwide. 전국적으로 학교들의 무엇을 받은 attention. 그러니까 이목을 끌어냈던. 자, argument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argument라는 건 뭐 논쟁 내지는 주장인데 어쨌든 그 논쟁이 바로 뭐에 대한 내용이었냐면 which involved. 무엇을 연루, 즉 무엇에 대한 내용이었냐면 학생들의 권리, 무엇하는 권리냐면 입을 수 있는 권리죠. 무엇을? 옷인데 무엇을 포함하는 옷이에요? 정치적이거나 혹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소재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 옷. 예를 들면 뭐 티셔츠에 어떤 문구가 새겨져 있거나 정치적인 논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입을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그 논쟁이 was carefully monitored. 아주 세심하게 모니터드 되어진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우리 약간 외래어처럼 많이 쓰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학교 관계자들에 의해. concerned니까 무엇에 대해서 신경 쓰고 걱정한다는 의미예요. That the verdict. 이러한 판결이, 여기서 얘기한 판결이라는 건 위에 언급했던 그 소송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소송의 결과가 might force a re-evaluation of student rights. 학생들의 권리에 대한 재평가를 무엇할 수도 있다? 강요한다라는 건 이제 법적 강제를 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는 학교 관계자들에 의해서 이 주장과 논쟁들이 세심하게 검토되었다라는 거예요. 현재로서는요, 많은 학교들이 have restrictions in place. 그러니까 restrictions가 place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작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용하고 있는 규제들이 있죠. 무엇에 대한 규제들? 학생의 의류, 즉 옷과 관련된 규제들이 이미 있어요. 그걸 못하게 하는 규제들이 이미 있는데 그러나 the court의 ruling, 여기서 얘기하는 court의 ruling이라는 건 위에 언급했던 verdict,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학생이 승리했던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법원의 판결은 무엇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빈칸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요. 지문의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 어떤 발언의 자유에 대한 것을 침해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생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 판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 학교 관계자들이 다시 한번 그걸 검토했다라는 내용이고, 물론 이미 현재로서 그것을 규제하는 정책들이 있긴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빈칸할 것으로 예측되어진다예요. 그럼 이제 지문의 줄거리의 흐름상 자연스러운 재진술이 아니라 지문의 흐름상 일관되어 있는 혹은 합리적인 추가 진술의 형태로서 우리가 선택지를 골라줘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선택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violate의 의미는 위반하다, 어기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권리를, 여기서 이제 권리였기 때문에 권리를 위반한다라는 표현보다는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맞겠고, 일반적으로는 규칙을 어긴다죠. 그래서 우리가 그 뭐 농구 경기나 이런 데서 표현할 때도 violation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바로 위반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니까 법을 어긴다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선택지를 바로 좀 보도록 하죠. 일단 A를 보면 이러한 법원의 결과가 무엇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result in new laws regarding free speech. 맞는 것 같지만 정답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free speech에 대한, 그러니까 발언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법들이 제정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이 지문의 핵심 내용, 이 지문의 소재는 결국 뭐였냐면 내 발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러니까 결국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옷을, 내가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학교의 규제를 바꿔주세요가 학생의 취지였지, 정말 그 발언의 자유라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A는 굉장히 비약적인 선택지라고 보시면 돼요. 사전적인 이 단어의 뜻 자체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사용되어지긴 했지만 선택지 A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 발언의 자유에 대한 바로 새로운 법들을 제정시킨다라는 건 지문에서 언급됐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고 자연스럽게 예측되는 선택지도 아니죠. B. Expand the political content taught in schools.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이러한 정치적인 것에 대한 내용을 더 크게 만든다라는 건 더 많은 정치적인 내용들을 학교에서 다루어주게 될 것이다인데, 이 소송의 핵심 취지는 바로 어디에 있었어요? 내가 입을 수 있는 옷, 그게 정치적인 사안이 됐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옷이 됐든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을 자유롭게 입게 해주세요였지, 학교에서 더 많은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다뤄주세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B도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겠죠. C. Prompt school officials to revise their regulations. 무엇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 prompt라는 건 기본적으로 코즈의 개념이에요. 야기하다죠. 그래서 학교 관계자들로 하여금 무엇하도록 야기할 수 있다. 그들의 규제를 무엇하도록 개정하도록 이라는 건,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의 규제를 개정한다는 건 뭐에 대한 규제겠어요? 당연히 내용상 옷을 입는 것, 정치적인 문제들을 담고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옷 같은 것들을 입는 것에 대한 그들의 규제를 무엇할 수도 있다, 바꿔낼 수도 있다. 일단 C는 충분히 답이 될 수 있는 선택지로 보시는 게 맞겠죠. D도 한번 보겠습니다. Make students reconsider inappropriate clothing. 잘 보시면 이 reconsider라는 표현은 재고하다예요. 재고한다라는 게 그냥 consider 앞에 re를 붙였으니까 한 번 더 숙고하다라는 의미로서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숙고한다라는 건 잘 생각해 보면 그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해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뒤에서 보면 학생들로 하여금 무엇을 숙고하게 한다? 부적절한 옷에 대해서 숙고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재고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반대의 요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지문에서 이 학생이 주장했던 건 inappropriate한 clothing을 입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선택지 D가 답이 돼버리면 학생들로 하여금 inappropriate한 clothing에 대해서 재고해보게 만든다라는 내용은 그냥 안 입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D는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정반대의 줄거리를 담고 있는 선택지라고 판단되어지는 게 더 옳겠죠. 따라서 지문의 내용을 일관되게 설명해주고 있으면서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추가적인, 그러니까 일관된 추가적인 진술로 볼 수 있는 것, 예측되어지는 진술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선택지 C가 답이 되는 게 맞겠죠. 지문 내용 단순하게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죠. 제가 파톤 강의할 때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마지막 문장 빈칸은요, 우리가 생각보다 어렵게 접근하는 것 같지만 첫 문장의 내용이 항상 온전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첫 문장에서 무엇을 잘 정리하시는 거, 소재 파악을 잘 정리하셔서 그 일관된 내용들을 쭉 빚어 가시고 제일 마지막 빈칸에 도착하셨을 때 어떠한 일관된 내용을 기준으로 선택지를 골라야 되는가에 대한 그 기준을 잘 빚어내시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핵심이 항상 어디에 있다? 첫 문장의 소재 파악에서 있었죠. 이 첫 문장의 소재가 애초에 뭐였어요?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게 해달라. 그래서 발언의 자유를
발언의 자유를 자유권을 무엇하지 말아라, 침해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이 지문의 소재였기 때문에 그것과 일관된 선택지는 바로 A가 아니라 바로 C 이렇게 가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2번. 자, 일단 제목을 보니까 Airlines struggle due to rising oil prices니까 일단 이 치솟는 그 오일 가격, 기름 가격 때문에 항공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내용이에요. 자, 일단 대략적으로 헤드라인이 제시되어 있고 상황적인 이해는 좀 어느 정도 됐죠.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필자가 어떠한 내용들을 주장하는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보시죠. 첫 문장. In light of the recent spike. In light of라는 건 무엇을 비추어 보면, 무엇에 대해서 보면.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스파이크니까 상승이죠. 이 오일 가격의 상승이에요. That has hurt the revenues of airlines worldwide. 전 세계에 있는 항공사들의 이 수익성에 타격을 주었던 이 최근에 있어서의 이 오일 가격의 상승에 비추어 보면 많은 회사들은 무엇을 증가시키고 있어요? Their fuel surcharges. fuel surcharge니까 surcharge라는 표현 자체가 애초에 이제 부과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fuel surcharge를 무엇하고 있어요? 증가시키고 있죠. to 무엇하기 위해서? compensate.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보상이라는 건 그걸 상쇄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워낙 이게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것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무엇하고 있다? 추가금을 부과하고 있다. 혹은 증가시키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 the average international fare. 그래서 평균적인 이 국제 요금이요, has increased 40%, 40% 증가했어요. 그리고 domestic ticket prices are up nearly 25% over the past 6 months. 지난 6개월 동안에 이 국내행 티켓은 25%, 그리고 국제선 티켓은 40%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처음 한 얘기 아니에요. 앞에 언급했던 그냥 뭘 설명하는 거예요? Increasing the fuel surcharges to compensate. 그것을 무엇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무엇을 증가시켜왔다? 이 티켓 가격을 증가시켜왔다. 이걸 설명하고 있죠. 자, 그리고 항공사들은 expected profits to return to previous levels as a result. 근데 항공사들은 무엇을 기대했냐면 수익성이요, 무엇하도록?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올 것을 기대했죠. 그것에 따른 결과로서. 근데 this has not been the case, however. 하지만 이것은 그 경우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Instead of improving airline revenues. 무엇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시키는 것. 즉 항공사의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the change. 여기서 얘기하는 the change. 그러한 변화.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한 변화라는 건 위에 언급했던 increasing their fuel surcharge 얘기하는 거죠. 티켓 가격을 올려내는 그러한 변화는 has actually caused customers to cancel their air travel plans. 그들의 이런 어떤 비행 계획을 무엇하게 만들었어요? 취소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airlines are now operating at a loss. 그래서 항공사들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다? 손실에서 운영하고 있다. 즉 손실 내고 있다. 이 정도의 손해를 입히고 손해를 받아가고 있다. 이 정도의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내용 자체는 사실 뭐 별건 없는데 일단 내용 보면 어쨌든 우리가 첫 문장이 아니라 이 제목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던 전반적인 내용들이 일관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용은 뭐냐면 라이징 오일 프라이스 때문에 에어라인들이 힘들어해서 그것을 승객들한테 이 약간의 티켓 값을 더 받는 형태로 이걸 약간 좀 보완하고 복구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손실을 입히게 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바로 문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light of라는 표현은 무엇을 고려하여 무엇에 비추어라는 표현이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코렉트 문제죠. 코렉트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선택지를 항상 질문으로 이해하고 단순하게 OX의 형태로 답변해 준다라는 방식이었어요. 자, A 보겠습니다. 항공사들은 amassing large stocks of fuel. amass라는 표현 자체가 축적하다예요. 그러니까 항공사들은 엄청난 양의 기름을 축적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문제가 뭐예요? 기름값이 너무 비싼 게 문제지. 항공사들이 지금 굉장히 기름들을 많이 축적시켜가고 있다는 건 어디에서도 이해되어지지도 확인할 수도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겠죠. B. Ticket sales in the airline industry have decreased. B에서 묻는 건 이 항공업계에서의 티켓 세일즈가, 티켓 판매가 감소하였습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이 티켓 값을 올렸는데 오히려 그러한 수익성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즉 그러한 변화가 어떠한 것을 야기하게 되었다? 손님들로 하여금 그들의
플라이트를 캔슬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선택지 B에서 묻는 것처럼 티켓 세일즈가 감소하였습니까? 네, 티켓 세일즈 감소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B는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C랑 D가 그럼 오답인지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C. Overseas airfares have risen by 25%. 해외로 나가는 티켓 가격이 25% 증가했습니까? 아니요. 지문 내용상에 따르면 분명히 몇 퍼센트였어요? 40%가 인터내셔널이었고 도메스틱이 몇 퍼센트였어요? 25%였기 때문에 선택지 C에서 묻는 것처럼 overseas airfares는 25%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40%가 증가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C는 답이 될 수 없는 선택지. D. Profits in the airline industry have risen again. 항공업계의 수익성이 다시 올라가고 상승하였습니까? 아니요. 항공업계의 수익성은 떨어졌다라고 했고 그래서 현재 at a loss, 뭐예요? 손실의 상태에서 운영 중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D 또한 마찬가지로 절대 답이 될 수 없겠죠. 선택지 B가 답으로 가는 게 맞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correct는 단순한 세 가지의 풀이 과정이 있죠. 지문 이해, 질문 이해, 최종적으로 확인. 확인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을 번거롭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으로 연습하시면 안 돼요. 이걸 굉장히 빠르게 판단하시는 연습이 어쨌든 필요합니다.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걸 안 하게 되면 항상 무엇이 발생한다?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그걸 물론 뭐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끔 뭐 시간적 좀 어떤 여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학습하실 땐 항상 확인해 가시면서 이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